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율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율대 설명하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이 악기를 앞에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악기를 갖고 계신 소수의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율대, 율대, 기본적으로 이 악기를 율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평균율 할 때 그 율, 우리나라는 옛날에 서양 음악에서 쓰는 음정을 우리는 율정이라고 부르곤 했었다지요. 그래서 율자를 쓰고 대는 뭐 낚싯대 그런 거 할 때 대자를 붙여서 율대. 우리나라 옛날 전통 악기 중에 젖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부르는 대금류의 악기를 젖대라고 그때 그 대자가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율대. 그리고 이 악기를 만든 사람이 우실에서 우율대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 여기로 바람을 집어넣으면 이 안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에서 여기 투명한 실리콘 막을 울려주고 그 소리가 이 속으로 관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 관이 이렇게 빠져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람을 집어넣으면 일로 소리가 나는데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드러운 막이 여름에는 그 온도가 높고 겨울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그 온도에 따라서 이완되기도 하고 수축되기도 하면 이 악기의 높이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최적의 그 진동, 공명, 온도를 이 몸의 온도, 체온으로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대고 연주하기 전에 해보니까 한 5번 정도를 이렇게 해주면 어지간히 이제 온도가 맞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연주를 시작하면, 일단 연주가 시작되면은 이쪽으로 계속 따뜻한 바람이 전달되니까 그런 키를 토널리티라고 부르는 기본 높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바람을 집어넣는데, 바람을 세게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뭐 안 되기야 하겠습니까만 좋은 소리가 안 나고요. 아주 살살 집어넣어야 됩니다. 살살. 그래서 여기 있는 막이 아주 최저 진폭, 진동을 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닫았을 때 제일 낮은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낮은 소리고요. 이렇게 빠져나올수록 이제 그 높이가 올라갑니다. 숨차다. 근데 지금 숨이 찬데, 이거는 이 악기를 연주할 때 숨을 많이 불어넣느라고 숨 찬 게 아니고요. 숨 한 번으로 이렇게 이걸 다 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숨을 내쉬고 들여 마셔야 하는데 혼자 계속 내쉬느라고 숨이 찼던 거죠. 그만큼 호흡은 작게, 아주 적은 양의 호흡만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막이 최소로 진동을 해서 얻어지는 음만 사용을 합니다. 바람을 더 세게 집어넣으면 더 높은 소리나 더 큰 소리가 날 수 있겠지만, 그 소리는 음악적으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소리 영역, 그거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악기는 가장 좋은 소리, 그리고 가장 작은 소리를 이용하는 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셨겠지만 음이 아주 낮습니다.
예, 이 정도 길이면은 여기 머리부터 여기까지밖에 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 길이면은 우리나라 전통 악기 단소보다도 더 짧은 악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나는 소리는 테너 색스폰의 낮은 음처럼 아주 낮은 음이 납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낮은 음에서 노래를 하는 그 낮은 소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싸울 때는 큰 소리를 내도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낮은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말도 낮은 소리로 하고, 이게 낮은 소리가 주는 장점이 있는데, 이 악기가 바로 그 낮은 소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첫째 장점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게 악기가 사람의 목소리 쓰는 거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음을 딱딱 피아노를 건반을 누르면은 그 음이 바로 딱 나죠. 그런데 사람의 목소리는 음을 끌어올려서 반짝 반짝 작은 별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고, 또 끌어내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악기들, 건반 악기나 이런 거는 다 불가능한데, 이 악기는 그게 아주 쉽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음을 낼 때 떨리는 거. 사실 떨리는 거라고 하지만, 떨리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음이 미세하게 잠깐 높아졌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이브레이션을 기계에 놓고 그 웨이브를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음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걸 이제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음악에서는 사용을 하죠.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죠. 플루트라든가 클라리넷 이런 거 부시는 분들은 바이브레이션을 호흡으로 이런 호흡으로 그런 걸 하시는데, 그런 기술도 상당히 고급 기술이고요. 근데 이 악기는 그냥 이렇게 흔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이브레이션 줄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딱 그만큼의 바이브레이션이 나는 것, 이것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특징은, 이 악기에는 소리가 아주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리가 여기서 나니까, 이렇게 불면은 자기 귀 바로 앞에서 소리가 나니까 자기에게는 잘 들리는데, 여기서 2m, 3m만 떨어지면 거의 안 들린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소리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범 보이는 이 연주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아주 작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요 핀 마이크를 차고 설명을 하는데, 핀 마이크가 이 소리 나는 요 부분에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핀 마이크를 여기다 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들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잘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소리가 작은데, 그러나 자기 귀 앞에서 바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잘 들립니다. 충분히 잘 들려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서 요새 악기 연주하는 거 아주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웃 간의 소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악기는 안방에서 연주하는데 문만 닫아 놓으면 거실에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밤에도,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2인실을 사용했는데, 그때 제 침대하고 옆 병상의 환우 침대하고는 커튼 2개 밖에 없었는데, 제가 약들 연주하는데 그 옆에서는 신기하게 아주 작게 뭐 어떤 좋은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했을 뿐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다고 옆에 환우분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악기의 특징은 음력이 아주 낮다는 거, 말씀드렸지만 음력이 아주 낮아서 생기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주가 필요 없습니다. 반주. 음이 높은 악기는 그 밑에서 좀 받쳐주는 이제 이런 역할의 반주가 있을 때 조화롭다면, 음이 아주 낮은 악기는 굳이 반주가 있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높은 소리에 장식음이 필요하다면 필요할까. 하여튼 반주가 필요 없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한번 해볼까요? 네, 노래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악기는 악기를 연주해서 거기서 나온 소리를 남에게 들려주는, 그런 목적성이 있는 악기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들려주는 그런 목적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념에서 보면은 아무리 대가래도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으면 그것은 연습이죠. 연습이고, 그 다음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연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기는 어차피 내가 여기서 연주해도 남에게 안 들리니까 남이라는 개념보다는 자기라는 개념,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들려주는, 그런 점에서 일단 자기 수양적인, 자기 성찰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레미를 몰라도 자기가 아는 노래가 있으면 이게 하면서 그 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기가 봐가면서 맞춰 나가는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소리 내는 것도 그냥 하고 숨을 불어넣으면 되는데, 주의할 것이 있다면 숨이 세게 나가지 않고 요가 호흡 하듯이, 요가 이런 걸 요가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밑에서부터 편안하게 조금씩 나오는 호흡. 저 요가 잘 몰라도 어쨌든 그 말은 들었거든요. 요가 호흡 하듯이 심신수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람을 불어넣고 음은 자기가 맞추고, 그러니까 음감이 있는 사람은 이 악기를 손에 쥐어주면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감이 없는 분들은 이게 여러 번 해가지고
거기 이러면서 스스로 깨쳐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음을 찾아서 연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기는 음감이 있는 사람은 그 음감을 즐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감이 없는 사람은 이 악기를 통해서 그 음감을 키워나갈 수가 있고, 또 멜로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음감 중에서도 음계와 관련된 음계감이 이제 향상될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통칭해가지고 음악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12월에 한 해를 보내면서 작별의 마음으로 연주하는 그 올드 랭자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가사로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친구야, 석별의 정이라고 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치시는 거 다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우율대, 제가 몇 분에게 선물로 드렸잖아요. 이 우율대가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뭐 이런 상황에,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금이 있는 것 같잖아요. 금. 그 중에서 첫 번째 금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두 칸, 이 두 칸이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얘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호흡이 들어가니까 침이 들어가고, 침이 들어가서 혹시 오래돼서 부패하거나 그러면 위생이 안 좋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빼서 물로 씻어가지고 이제 털고요. 물로 씻어서 다 씻고 좀 말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접합을 하도록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얘가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소리가 안 나고요. 너무 안으로 이게 꽉 박혀도 소리가 안 납니다. 너무 높아지다가 끝, 낮아지다가 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닫은 상태에서 불어보고, 이게 소리가 바람이 그냥 새면 얘를 막아줍니다. 돌려서 마개를 막듯이. 났죠. 그래서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돌리면 음이 높아져요. 보세요. 높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를 도 정도 위치에 놓는 겁니다. 사용하기에 따라서 개 이름으로 도보다 더 낮은 시를 꼭 내야 하면 요거 첫 소리를 시에 맞추고, 그 다음에 필요 없으면 쓰기 쉽게 도에 맞추고, 시, 도 정도는 왔다 갔다 해도 음질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거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도에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소리가 안 나는 건 어떨 때 안 나냐 하면 이게 만지다 보면은 이게 툭 손 대가지고 얘가 살짝 돌아갈 때가 있는 거죠. 조여지거나 풀어지거나 그럴 때 소리가 안 나고 그 외에는 소리가 안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짝 조여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최적의 상태일 때 여기다 표시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딱 거기다만 갖다 딱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곡 있죠. 즐거운 이렇게 연주하기도 하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찬송가를 연주하지 않습니까?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